네, 이제 다음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작품은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 이게 원래 표준 외래어 표기법상으로는 고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은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으로 나왔어요. 작가 쿨교 신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좀 만화를 많이 그러니까 대표 작품으로 남편이 무슨 이게 정확히 작품 이름이 뭐였죠? 그,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였나요? 지금 남편,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지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가 정발판 명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정확한 이름으로 뭐 그런 작품들도 요즘 많이 만화가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만화로 그리시는 분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 쿨교 신자가 그린 이 만화를 이제 애니화시킨 거입니다. 지금 장르는 이제 코미디, 판타지, 치유 이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어, 지금 이게 아마 국내 방영이 어디서 됐죠? 아마 애니플러스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참여해주셨던 드래곤님이랑 이제 이번 작품 새로 들어오셨어요? 레로님? 안녕하세요. 레로입니다. 네, 그 레로 그 닉네임 어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네. 보면 카쿄인 노리아키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네. 굉장히 멋진 인물인데, 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체리를 입에 물고 레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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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그렇게 굴리는 거라서 레로라고 정했습니다. 예, 좀 야한 캐릭터네요. 아닙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작화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코바야시의 웨이드래곤. 일단은 제작사가 교토 애니메이션이에요. 쿄엔이라 그래가지고 작화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 작품으로 울려라 유포니엄, 뭐, 스미하루의 울, 케이온, 그 이외에는 이제 경계의 저편 등등등. 제가 알기로 작화로는 타마코 마켓도 있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작화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두 분 다 점수가 후하지 않아요. 작화에 두 분 다 7점을 주셨어요. 이제 작화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드래곤님. 이 작화 일단 쿠에니가 그린 거니까 작화는 뭐 당연히 꿀리지 않고 다만 네. 그렇게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닌 이유는 그냥 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워낙 그렇게 평탄한 일상물 같은 거다 보니까는 그렇게 네. 높은 점수를 줄 만한 임팩트 있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래도 평균보다 제가 조금 더 높게 준 이유는 제가 이 주인공을 주인공 작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잘 살린 것도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그런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됐어. 꺼질 뻔했어, 지금. 한명 가져오신 거예요? 문 닫으세요. 살살 닫아. 손동이는 근데 걔야 뭐 이제 알았어. 이제 바로 그러면 열면은 이제 미중으로 진행한다. 세상 때 그냥 이렇게 해줘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뭐야? 했어? 어. 다 준비됐죠? 잠깐만 다시 한번 마이크 지금 괜찮지? 시작한다. 시작해줘. 예,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이제
레로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작화에 똑같이 7점 주셨어요. 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Q&A 특성상 네, 그러니까 Q&A가 원래 작화를 잘 뽑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굉장히 그 준수하게 뽑았어요. 근데 네, 이보다 높은 점수는 조금 망설여졌던 게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일상물에서도 이제 빙과라는 작화가 엄청나게 그 손에 네, 꼽히는 물론 일상계 추리물이지만 그래도 네, 큐엔이가 만든 그런 일상계 작품 중에서는 그 손에 꼽히는 네, 작화가 빙과 같은 그런 손에 꼽히는 작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7점을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딴 회사에 비해서 나쁜 작화는 아닌데 이제 같은 회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작화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손에 꼽히는 작화가 아니라서 그냥 이 정도 줬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혹시 그러면은 다른 회사 작화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7점 이상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다른 회사 작화만 비교했을 때. 네, 다른 회사랑 비교해도 아마 다른데 좀 더 낮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오,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미과 작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믿고 보는 그 효토 애니메이션, 큐엔이, 그러니까 믿고 보는 큐엔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작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두 번째로 스토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스토리가 조금 안 좋아요. 반타작이에요. 두 분 다 5점 주셨어요. 맨 처음에 레로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작화가 5점이 나왔어요. 아예 작화랜다. 스토리가 5점이 나왔어요. 그 스토리에 5점을 준 이유는 일단 일상물이라서 높은 네. 점수는 못 줬고요. 네. 그래도 근데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사실 드래곤 세계에 살던 존재들이 인간계에 와서 일상물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리고 주인공 코바야시네 집에 그 그러니까 드래곤 토르가 와가지고 메이드 일을 한다. 이게 아마 주 스토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가 5점이 나왔다는 거는 너무 무난무난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무난하기보다는 그 네. 원작 분량이 꽤 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원작, 적은 분량만 네, 나왔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원작이 4컷 만화 모음집이었던가요? 대략 그 정도 돼요. 네. 네. 그래도 분량이 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5점을 지은 이유는 네. 이렇게 오히려 더 재밌으니까 네. 분량도 있고 이 길을 내놔라라는 뜻에서 5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길 내놔라 하면서 5점을 주는 거는 조금 양심이 조금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네, 여하튼 일단은 5점. 딱히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은 5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래곤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5점 주셨죠? 똑같이.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물이라서 일단 5점에서 출발을 하고, 그 네.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되는 점이랑 마이너스 되는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 합쳐보니까 5점이 나왔어요. 먼저 플러스 되는 점은 뭐냐면 이게 일상물이긴 한데, 그래도 네. 그냥 평범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주인공이 그렇게 드래곤과 만나서 여러 네. 가지 그런 조금 특이한 일을 겪는다? 이런 점에서 플러스고, 그 다음에 네. 이게 그 미소녀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그걸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 그렇죠. 성향의 작품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것은 주인공이 일단 그런 네. 미소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남자 캐릭터들도 그냥 배경이 아니라 상당히 비중 네. 있게 나와. 그런 점이 플러스가 네. 됐고 다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그런 캐릭터들이 상당히 조금 강해서 어찌 보면 이게 약간 거부감을 네. 느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일단 주인공부터가 메이드고요. 그 네. 다음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은 뭐 롤이라든가 롤링캐는 요즘 너무 좋다? 뭐 이러한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마이너한 그런 네.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마이너스. 오네쇼타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보통 이게 오네쇼타가 원래 뭘 말하는 거냐면 누나랑 이제 쇼타, 그러니까 조그만한 동생급에 되는 남자 애들을 합쳐둔 이제 커플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쿨교 신자 이분이 아마 이 오네쇼타물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이분 다른 작품 중에 보면은 이제 치치치치, 그러니까 이름도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게 성인물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성인물에 가까운 느낌인가 보네요. 이 오네쇼타물. 그거 이외에는 보면 딱 봤을 때 일러스트 보니까 다들 가슴들이 크셔요. 역해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취향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타쿠 취향의 모음집. 그런데 그게 네. 그렇게 뭐냐, 너무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미소녀들은 그냥 그렇게 예쁜 애들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런 특색이 있는 어찌 보면 마이너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아져 네. 있어서
저는 조금 그런 거에 감점을 줬어요. 그래서 아까 네. 말한 그런 플러스 점이랑 지금 말한 마이너스 요소를 이렇게 합쳐서 5점이 나왔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통 여캐들이 좀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연출 쪽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연출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연출 두 분, 드래곤님 6점, 레로님 7점 주셨어요. 레로님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연출 7점. 보통 연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사실 이거 일상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액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앵글이 어떻게 잡혔느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느냐. 이게 연출이 아마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은 쿨게 신사 작품의 특성이 뭐냐면은 원래 외롭던 두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둘이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교감을 하면서 둘 다 이제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쿨게 신자 작품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 작품에서도 원래 코바야시는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종의 모범 사원이었죠. 근데 되게 네, 재미없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초반에 되게 연출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이제 토르 같은 경우도 네. 그 이 세계에서는 되게 쫓겨다니면서 이 토르라고 하면 이제 그 주인공 집에 사는 그 네, 메이드 드래곤 얘기하시는 메이드 거죠? 드래곤이죠. 네. 네, 그래서 토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세계에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잘 살진 못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숨 돌리면서 하는 그런 회상 장면이 중간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뭔가 풍파에 지치고 둘 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근데 네. 이 둘이 이제 만나면서 즐겁게 사는 모습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그려낸 거죠? 정확히? 우선은 둘 사이에 되게 장난스럽게 뭐가 많이 오가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토르가 코바야시한테 많이 들이대는 네.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백합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가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보통 걸스러브를 보통 백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일단 레로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드래곤님 6점 주셨어요. 뭐, 글쎄, 일상물이라서 그렇게 큰 연출적인 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게 네. 아무래도 주인공이 드래곤들이다 보니까, 드래곤들이 좀 힘자랑하는 그런 부분들 연출? 아니면은 뭐, 드래곤만의 그런 특유의, 뭐, 그 주인공 토르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한다든가 약간 뭐 이런 어, 장면에서의 그런 연출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크게 눈에 와닿진 않았어요. 다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눈에 와닿진 않았고 그런데 다만 오히려 눈에 끈 게 그러니까 눈에 띈 게 그러한 뭐 드래곤들의 판타지적인 그런 연출보다는 네. 이 아까도 그 레로님도 말씀하셨던 이러한 좀 어딘가 외로움을 안고 있는 뭐 그러한 주인공들의 내적 갈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주인공 토르가 그 주인공 엄청 안기고 그 앵겨대거든요. 네. 앵겨대면서도 드래곤이 과연 수명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토르는 그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사람도 아니죠. 드래곤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와중에서도 또 어두움을 또 조명하였고 그렇게 또 진지해지고 이런 연출들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찌 보면은 이제 주로 아무래도 일상이다 보니까 액션보다는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어떻게 쓸쓸함을 보여줬고, 이제 그 쓸쓸함을 서로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두 분 다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은 이제 드래곤님 6점, 레로님 8점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7점, 보통 이제 7점면은 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상위에서 두 분이 약간 위와 약간 아래로 분리가 됐어요. 맨 처음에 좀 드래곤님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어, 그 애니메이션 안에서 뭐 BGM은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그냥 네. OST에 대해서 오프닝 엔딩 OST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단 오프닝부터가 상당히 약을 빨고 만들었는데 네. 그 가사 자체는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그냥 밝고 뭐 평범한 그런 오프닝인데 그 오프닝에 약을 빨았다는 거는 오프닝의 그림 같은 그
오프닝 연출이 아주 대단하고 마지막에 특히 그 그러니까 후렴구인가 마지막 부분에 네. 아주 기타 엑스트라들이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 부분 정말 대단했고요. 네, 뭔가 그 그래서 프랙탈 연출도 보이고 뭔가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뭔가 따라한 것 같은 그런 연출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들은 이제 연출이랑 그런 작화에 대한 그쪽 영역이니까 오프닝은 별로 음악적인 점수에 기여를 못했고요. 다만 네. 그 엔딩은 또 성우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르셨는데 엔딩 그게 상당히 중독성 있으면서도 또 네. 이게 작품의 주제를 나름 잘 담고 있단 말이죠. 엔딩 아까 가사가. 전에도 그 이머진 세계의 축복을 얘기할 때도 성우분들이 엔딩을 맡으셨다 그랬는데 요즘 대세인가 봐요. 성우분들이 엔딩 맡으시는 게. 뭐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 다음에 할 작품 네. 이 다음에 상관없어요. 할 가브리엘 드로바우시한 작품도 엔딩 성우분들이 오프닝도 성우분들이 맡으셨나? 뭐 그렇게 성우분들이 OST를 맡는 경우가 꽤 요즘 잦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다음엔 한번 이제 레로님 얘기 들어볼게요. 음악에 8점 주셨어요? 우선은 아까 오프닝이 굉장히 약을 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프닝을 부른 가수가 파나라는 가수예요. 굉장히 처음 고음, 들어보네요. 예, 그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음이 많이 나오고요. 네, 되게 고음이니까 시원시원한 게 시원시원하다.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시원한 고음으로 빡 뚫어주니까 네, 오프닝도 굉장히 듣기 좋았고요. 듣기 좋았고, 그리고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우들이 약간 예, 자기 그 배역 역할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각자 부르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음악 구성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드래곤님께서는 그 네. OST가 딱히 특징이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OST에도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OST라 하면 이제 그 작품 내부에 삽입된 곡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주로 그 어떤 OST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OST가 특정 상황에서 OST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특정한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 OST라기보다는 네, 그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음, 좀 늘어지는 분위기에 네, 뭐랄까 좀 행복한 생활을 네. 나타내는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보다는 일상을 표현할 때 OST를 많이 썼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OST도 사실은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OST를 딱 들으면은 아 이거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에 나왔던 그 OST구나. 굉장히 어, 평화로운 분위기다라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네, 임팩트 있는 그런 OST였어요. 그래서 그 저는 정도. 8점을 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닝과 엔딩에도 큰 불만이 없으시고 이제 레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프닝 엔딩에다가 OST까지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아마 그 OST가 2점이 가산이 된 것 같아요. 레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우들 분들 연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코너스바 같은 경우에는 10.9점 굉장히 높은 점수 받았거든요. 근데 요 메이드래곤 같은 경우에 좀 낮아요. 드래곤님 6점, 레로님 7점 나왔어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성우 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들 해주시겠습니까? 맨 처음에 레로님. 우선은 이 애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여성 주연들이 그 신인 성우들을 많이 기용했어요. 아, 물론 그 코바야시 역을 맡은 성우는 이제 타무라 무츠미라고 해가지고 2007년 데뷔한 나름 베테랑 성우인데 네, 그 제외하고 네, 이제 토르나 아니면은 드래곤 중에 칸나 카미라는 애가 있어요. 네, 걔도 있고 아니면 뭐 루코아라든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성우분들이 다 신인이다. 근데 대부분의 성우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성우예요. 그래서 그 일상물 계열에서는 네. 거의 다 굉장히 첫 작품이라든 대략 그 정도 위치고요. 네, 아무래도 일상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상물이라면 사실 스토리가 무난무난하더라도 성우 연기가 무난무난한 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연기력이 다들 받쳐주신 건가요? 일단은 신인 성우답지 않게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점수가 이 정도 나오는 이유는 남자 성우들이 굉장히 예, 호화 성우진이 있었습니다.
아, 남성분들이 좀 호화성우지 됐거든요. 네. 그 남성분들 중에 가장 그러니까 주연급 되는 남성분들이 두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 두 분이 그렇죠. 어떤 분들이죠? 우선 코바야시의 직장 동료인 타케야 마코토는 네. 2001년 데뷔한 인기 성우 나카무라 유이치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우가 나카무라 유이치 그 대표 작품 세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라든지 다른 작품에서 맡으신 거. 일단은 큐애니의 클라나드에서 남주인공, 클라나드. 그 다음에 큐애니의 빙과에서 네. 올해 교타로. 아, 네, 네, 주연 남주인공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본즈의 강스레 연금술사 브라더후드, 그러니까 2009년 판이죠. 거기서 네. 그리드 역할을 맡으셨어요. 잠깐만요. 그 브라더후드면은 극장판이 아니라 그것도 애니메이션. 네, 리메이 신강철. 리메이크 버전 말씀하신 거예요? 브라더후드면은?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 한 분은 이제 그 남자 드래곤인 파프닐이 있어요. 네.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오노 다이스케 역시 2001년 데뷔하셨고요. 다이스케. 네. 이분도 한 대표작 세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네 조조의 기묘한 보험 3부 오. 쿠조 조타로 오라오라 러시가 굉장히 인상적이니까. 아, 그 오라오라 하신 그분이구나. 네. 네. 그 그리고 다음에 음 워킹에 나오는 사토준이 있고요. 워킹의 사토준이면은 사실 근데 제가 그거는 애니메이션을 봐서 아는데 그렇게 아주 크게 비중 있는 역할이거나 연기력이 크게 필요한 역할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뭐 배역이 하나 더 있을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배역이라든지. 오소마츠상의 마츠노 네. 주시마츠 이 정도. 오소마스 상은 좀 유명하죠? 네. 네. 오소마스 상의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제가 봤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 근데 오소마스 상도 제가 알기로는 호화성우진을 기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다른 애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성우 얘기에 대해서 더 이제 덧붙이실 말이 있나요? 딱히 없으면은 이제 드래곤님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 드래곤님, 이제 성우 연기에, 6점 주셨어요. 조금, 사실 얘기 들어보면은 성우진이 아주 못한 건 아닌 모양인데, 6점이 나왔어요. 이 6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나요? 일단,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 게, 6점이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5점이 평균이고, 6점이 오히려 평균보다 높다고 봐야 하는 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수를 줄 때, 일단, 각자 성우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 캐릭터들이 좀 마이너한 그런 모의 요소들? 그런 취향들을 다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들을 다 잘 소화했어요. 뭐,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맞게 잘 소화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게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5점보다 못했을 때가 못했다인 거고, 5점보다 높으면은 그냥 일단은 보통은 했다. 이렇게 봐요. 5점이 보통은 했다고요. 6점이 네. 이상은 이건 이미 그 연기를 잘했다에 속하는데, 그 6점을 준 이유는 먼저, 네. 하나는 그 토르의 그 메가델의 연기? 네. 그게 상당히 인상 좋았고요. 그 네. 다음에 하나는 제 정말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바야시 그 연기한 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여자치고는 약간 중저음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그 연기가 좋았어요. 네, 저희 그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코바야시라는 캐릭터 자체가 처음에는 약간 중성적으로 많이 묘사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게 제 취향에 딱 맞아서 뭔가 좀 시니컬하고 그렇게 시크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제 취하면은 텐션 막 올라가는 그런 김모에도 있고. 네, 그래서 술 취하면 텐션이 올라간다. 그거 제 얘기 아닌가요? 네, 여하튼 그러면은 일단은 두 분 성우까지 일단 얘기를 다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짧게 총평을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먼저 레로님, 간단히 이제 코바야시나 메이드로곤의 총평을 부탁드려볼게요. 원래 따뜻한 쿨교 신자의 작품을 큐애니만의 연출로 잘 살려낸 작품입니다. 꼭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드래곤님. 좋은 것에 충분히 속한다고 생각해요.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봐서 나쁠 건 없는 작품이다. 지금 두 분이 다 이제 원작자인 쿨교 신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 교토 애니메이션, 이 두 이제 그러니까 두 주체의 어떤 특색이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코바야시의 메이드래, 코바야시님의
메이드래곤. 이게 참 이름이 요즘 애니메이션 이름이 다 기니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을 지금까지 리뷰를 드려봤고요. 이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 이거는 상당히 좀 그래도 모두가 볼만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 작품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에르동방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히 뭔가 같이 취미를 공유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이었고요. 지금까지 리뷰를 진행한 환상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